$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현재 6시 49분. 와, 저희 너무 오래 했네요. 저한테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죠. 저기 써 있잖아요. 어디 시간이 안 보입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오늘 위치가 시계가 좀 안 보입니다. 주말 사이에 좀 쉬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폭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말에도 일요일도 라이브 하는 걸로 잠정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팀장님 오늘 어떤 ETF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유가 때문에요?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생각에도 이런 어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당분간 고유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저께죠. 이제 일요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그 격주 발간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은행이 당분간 고유가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거기에 좀 무게를 담고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까? 얼마 할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한국은행 자료는 현재 추세하고 향후에 그 하반기에는 수급이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안정화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유가의 움직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단 동향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했는데 앞서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3주 만에 반등했다는 모습은 참 바람직한데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다 해서 반등했다가 장 끝나고 나서 우리 잘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일요일에 우리 다시 이야기할 거야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별 기대는 안 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지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하방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요일 날 지수 선물은 2% 이상 상승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지만 오늘은 생각보다 또 약한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오늘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2022년 연간 지수 성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했어요. 다우존스가 2022년 들어서 6%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2.5%, S&P 500은 딱 8% 빠졌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이 9% 빠진 상황에서 지금 섹터별로 보면 유일하게 상승했던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1월부터 2월 말까지 혼자 그냥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23.37% 올랐고 나머지 모든 섹터는 다 하락을 했는데 금융도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고요. 특히 경기 소비재는 최근에 하락세가 좀 급해지면서 1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에너지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섹터별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제가 10월 중순부터 이제 방송 시작해서 오늘 20번째거든요 벌써. 20번째 접어들면서 현재 한 7, 8개 정도의 섹터는 말씀을 드렸고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늘상 말씀드리니까 빅테크로 그래서 제외하고요. 오늘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S&P 500 성과를 보면 미국 기준이니까 PMB즈 그림에서 보시면 퍼런 게 없어요. 거의 다 빨개요. 지금 가장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이 에너지. 그리고 금융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정도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부분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라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은 붉은색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 메타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37%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주 후반에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또 ETF 주요 ETF 성과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핀비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좌측 상단에 US,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ETF 중에 보시면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ETF 중에 인버스 ETF만 지금 파란색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가운데 보시면 US 벌러틸리티, 이제 변동성 관련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도 24%에서 30%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맨 위쪽 보시면 커머더티, 이제 상품에 대한 ETF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빠지는 모습이고 섹터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좌측 하단에 에너지. US 섹터를 보시면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섹터. 그리고 그 외에 파란불을 킨 애들은 대부분은 인버스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 섹터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에너지가 더 가겠어? 라고들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초나 1월 초, 1월 중반까지만 해도 한 7월, 8월에 한 100달러 선 가서 그 이후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오히려 유가가 더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단기전에 지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가전도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좀 밀어 제끼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 러시아군이 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군수 쪽을 좀 가볍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군수 부분을 지금 끊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대요. 군수가 뭐죠? 그러니까 포탄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 날라야 되잖아요. 러시아군도 먹으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을 배급 이런 보급 이런 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일종의 게릴라 형태로 접근을 할 거고 지역 방어 형태를 피면서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그 선에서 그 배급망을 막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이게 군대 제대하니까 용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이 장기간으로 가면 오히려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핵 관련 부대에도 경계 태세를 높여라라고 얘기한 게 그건 진짜 너무 네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러면 핵까지 쓸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고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에너지 섹터라는 것도 굉장히 또 다양한 그렇죠. 분야가 있잖아요. 네. 에너지 섹터의 GICS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개의 산업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섹터로 돼서 산업 그룹 에너지고요. 두 개의 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하나 그리고 석유, 가스, 선모 연료 관련해서 이 산업은 두 개로 나눠지고 하위 산업은 7개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 이야기들 많이 하실 때 XLE하고 XOP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이게 그 운용자산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에너지 섹터 전반에 투자하는 ETF니까 그런 ETF 소개해드리는데 그거 외에 한 3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격주로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국제 유가가 2월 중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90달러대로 상승을 했고 이후에도 수요 증가세는 나오는데 공급에 대한 이슈가 물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잘 되면 이게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또 작용을 할 거라서 어느 정도 유가가 또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요 기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수급 불균형은 현재 좀 심한 편이고 하반기 들어서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유가의 그 고유가 상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들은 선물이나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고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니까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그 실적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ETF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말이죠. 유가 얘기하면 유가 관련 3배짜리 추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심볼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까? 어떻게? 최근에는 에너지보다는 변동성 지수하고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나스닥. 요번에 레버리지 인버스 3배짜리. 3배짜리. 네, 여기 투자들 많이 하고 계세요. 에너지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유가는 그리고 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과거에 학습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에 들어갔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이 유가가 또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 그리고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러면 가지고 오신 에너지 관련된 섹터 ETF 어떤 걸 볼까요? 일단 건 일반적인 ETF, 일반 기업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XLE, 두 번째가 VDE, 세 번째 XOP, 네 번째가 OIH, 그리고 5번째 IXC
이렇게 뽑아왔는데 위에 첫 번째, 세 번째는 하도 자주 이제 언급이 되니까 잘 아실 거고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XLP 같은 경우에는 현 S&P 500에 있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한다 하면 XLE를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ETF 소개할 때마다 뱅가드 ETF 하나씩 꼭 설명을 드리는데 뱅가드에서 출시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 VDE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운용자산 규모로 보면 두 번째로 큰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OP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오일과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이것 또한 $111로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OIH 같은 경우에는 베네크에서 출시하고 있는 ETF인데 오일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서비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탐사하고 생산하고 배송, 운송하고 저장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탐사를 하고 그 어디에 유정이 있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찾아내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흔히 얘기하는 슐럼버거나 베이커 휴즈 이런 업체들의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한 2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높아서 오늘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IXC는 이건 아이쉐어즈 블랙락에서 출시한 ETF인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에도 여러 다양한 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국가 비중을 살펴보시면 IX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58%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13%, 캐나다가 13% 이렇게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전 세계의 주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가를 조금 국가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XLE는 21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형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 VD는 에너지 섹터 전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03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XOP가 59개, OIH가 25개, 그리고 IXC가 46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OIH는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XOP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특정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한다. 요거를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 대형 기업들 다 아시잖아요. 엑슨모빌, 그렇죠. 뭐 쉐브론, 뭐 코노코필립스, 또 슐럼버거,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요즘에 한창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고, 뭐 메러선 페트롤리엄, 필립스 66, 뭐 옥시덴타 페트롤리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 XOP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기업에 주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OIH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슐럼버거, 헬리버튼, 베이커 휴즈, 헬머리치 앤 페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서비스 제공하고 유정 탐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관련 정유업체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XC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 함께 해외 쉘, 뭐 토탈, 또 BP,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이런 외국의 기업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수익률이 될 텐데, 그렇죠. 2022년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ETF는 OIH입니다. 그러니까 베네크 오일 서비스 ETF인데, 그러니까 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무려 2달 동안 31%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3개월까지 봐도 27.35%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 한 3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벌써 됐는데 한국경제에 가가지고 슐럼버거를 한번 소개했다가 그때 금리가 빠지면서 에너지 기업을 한번 더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빠지는 주식을 왜 소개하냐. 그래서 한참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슐럼버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H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31% 넘게 상승하면서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그 ET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XLE가 24%, VDE가 22%, 그리고 XOP가 15.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해 보이고 있지만 OIH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시고 최근 1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대형 에너지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XLE가 상대적으로 최근 1년 주가는 좋습니다. 43%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VDE가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히려 최근 1년 동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안 좋았기 때문에 ETF 실적에서도 지금 가장 낮은 18% 정도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급 문제 그리고 유정을 새로 개발하는 일은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기존 유정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에너지 서비스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신 말씀 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과거에는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거여서 이번에 잘못 들어가면 한번 물리면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대략적으로 올해 정도까지는 유가가 좀 세겠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아마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에는 최대한 $120 선까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 하반기 들어가면 $100 미만 한 $80에서 $90 정도로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그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그 정도만 유지돼도 지금 유가, 에너지, 정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오늘 소개해드린 ETF들은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주가도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이 그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채팅창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내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이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고점에서 왜 이런 ETF를 소개하느냐 더 빨리 이야기해주지 이런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실적은 좀 나중에 나오니까. 네, 실적은 최소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반영돼서 연말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유가에 대한 전망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는 조금 기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걸 포인트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올해는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유가 관련한 그 선물 흐름에 쫓아가는 ETF나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USO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 드렸거든요. 네, 또 얘기하셨어요. 지금 언급하셨죠.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도 ETF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ETF 관련된 이야기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